자, 다음은 이제 각 정당 이야기 좀 해보죠. 민주당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송영길 의원이 이제 외국 출장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계속해서 뉴스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이젠 전 대표죠. 전 대표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뭐 그때는 뭐 저기 뭐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뭐 이런 표현을 했더니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고 허위 사실 유포다. 사과하라라고 했고 결국 사과했어요. 사과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일단락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요새 뭐 언론 지상에 나오는 거 외에도 계속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한미 FTA 추진 당시를 소환했네요. 이거 참 곽우신 기자가 요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던 게 이제 SNS에 다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했던 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게 왜 좀 착각을 했는지 네. 당일에서 이제 못 봤었다 정 전 대표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고 했고, 근데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새롭게 지적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할 때 민주당 내부에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4명인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선봉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 근데 나는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추진을 적극 지지했었다. 결국 제2의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하겠다는 그거를 노무현 적통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있는 거다라고 이제 예. 지적을 한 거죠. 사실상 본인을 추켜 세우는 듯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공을 시민들에게 돌리긴 했지만 본인과 정청래 중에서 누가 더 소위 말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을 잇는 혹은 예. 자산을 계승한 건 누구냐? 네. 본인 조금 더 힘을 싣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적통이라는 건 말이에요. 중요해요. 민주당에선 중요한 가치인가요? 궁금해요. 한심하죠. 한심해요. 예. 지금 이 광경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잔칫날 뭐 누구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형 그때 누구 장례식장에도 안 왔어? 너 내가 안 간 거 봤냐? 나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비유네요. 네.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밥 먹다가 왜 저래? 이 집안은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러지 누가 그래? 흥미진진하게 장례식에 갔나 안 갔나 한번 볼까? 이거를 누가 들어주냐고요.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정당에 적통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때 자기의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해온 거고 그거를 통해서 매번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3선 4선씩 되신 거잖아요. 근데 3선 4선씩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자기네 무슨 20 몇 년 전에 끼리끼리 문화에서 어떤 너 그날 너 당일날은 안 왔어. 저 둘째 날 갔거든요. 당일날 안 온 거 맞다고 볼 수 있나? 이거를 싸우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3일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당권 경쟁에 나선 분들이 대통령 지금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랜드한 얘기하고 국가의 미래나 산업 개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20 몇 년 전에 일을 갖고 지금 이러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송영길 의원은 저기는 그때 정동영계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라도 하죠. 말귀를.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걸 애둘러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당시 한미 FTA는 시민사회 전체와 그럼요. 민주당 내에서도 극렬한 반대를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때 우리가 그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거슬러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거지. 그 얼마나 큰 우리가 후과를 겪은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이거를 뭐 노선을 정해갖고 정파를 비판하고 사실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지금 시대에 맞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하자면 전혀 정반대의 지금 싸움인 거죠. 이게 정청래 대표가 소모적인 적통 논쟁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뭐 적통의 적자도 꺼낸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송영길 의원의 어떤 그 행동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이게 다 적통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노무현 키즈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전에 관장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표현이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도 송영길 의원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봉하마을 달려가잖아요. 네. 본인이 어쨌든 전당대 출마가 유력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날 퇴임한 날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예.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그 역대 이전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 그 자산을 본인이 좀 승계를 해가지고 전당대 정치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수준이 예. 김인석 총리 다만 지금 아직 총리직에 있고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뿐인 거지. 모두가 다 갑자기 노 전 대통령 꺼내고 문재인 대통령 때 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거 자체가 이게 대체 뭐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게 지금 그냥 정당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그것도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자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가 훨씬 많이 남은 상황에서 예. 지난 임기보다 어떻게 정부와 호흡을 맞추든 견제를 하든 뭔가 리드를 하든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개혁 과제를 해야 될 텐데 뭔가 저희가 아니 이런 방송 자리 때마다 생산적으로 싸워라 차라리 노선 가지고 싸워라 아니면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눈에 얘기하는데 예.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누가 예전에 너 뭐했지 거의 파묘 수순으로 흑역사 배틀 돼가지고 아니 예. 흑역사 배틀하면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사람 다 자유롭지 않아요 세 사람 다 그렇죠. 1시간 특집해야 돼 각자 흑역사 특집하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요새 막 저는-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뭐 유시민 이제 비판한 작가고, 글들 네. 뭐 5차례나 연속으로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다 파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과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텐츠 없이 인신 공격과 과거 공격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과거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잔치집에서 자기들끼리 싸움 나고 사람들 다 떠나는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보이던데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본인이 비생산적인 부분들 정치나 이념이나 구태 정치에 관련된 네거티브는 본인이 총알이나 화살을 다 맞겠다. 왜냐면 처음부터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 왔잖아요. 계속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팀플처럼 그러니까 혹시 본인은 지금 말하자면 악역을 자처하고 네, 내가 이걸 다 그럼- 맞고 그럼 누구를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김민석 레드카베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석이 된다. 약간 어. 뭐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예, 예. 아니, 이분도 당 대표를 나오시겠다고 일종의 한다면 이것도 팀플이다라는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펼쳐지는 장면 하나 하나는 아까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파묘 배틀이 그러니까요.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누가 1인 1표제 태클을 거나 1인 1표제 흔들지 말라 이런 SNS를 올리기도 했어요. 이건 또 상대적으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싸이월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에 자기 심리를 알아줄 듯 모를 듯 알 듯 그렇지, 말 듯하게 그렇지. 쓰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계속 글을 그렇게 써요. 나는 왼쪽 눈이 더 작다. 뭐 뭐 이런 거 있지. 옛날에 그런 걸 그러니까 남겼어. 저는 답답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 4,700조를 투자한다면서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신경은 이 당대표 선거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게 분열이나 이런 게 좁혀질 기미가 안 보인다. 예. 좀 누가 핸드폰을 뺏으면 안 돼요? 정 대표님? 이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막 반야심경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막상 김민석 총리 만난 자리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하하 잘하잖아요. 물론 네. 이제 백스프는 좀 날서 있지만, 근데 SNS에서는 약간 계속 이래가지고 시간 단위로 올리니까. 자아가 약간 다르신가? 이제 키보드 앞에 있을 때랑 그러니까 좀 누가 잠시 좀 뺏었으면 좋겠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그러니까 된다. 이게 지금 뭐 누가 누구를 이기고 제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당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스토퍼가 지금 당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 흐름을 지금 못 끊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고민정 의원 정도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이거 관련된 어떤 주장도 얘기도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배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배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지금 몇 주째입니까? 벌써? 핸드폰을 끊어야 된다고요. 핸드폰. 지금 이거를 끊으려면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어머님 정도가 결심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등을 쫙 쫙 뺏어, 스매싱을 뺏어. 하면서. 예.